네,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업종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얼마 전에 있었던 CES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많은 리포트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다들 보시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올려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CES가 시장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산업적으로는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CES 이번에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CES가 이번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 30% 이상의 업체들이 더 늘었고요. 네. 5가지의 테크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5가지가 뭐냐면 메타버스, 모빌리티, 헬스케어, ESG, 게이밍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주제는 바로 메타버스와 모빌리티였는데요. 메타버스는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트렌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웨스트 홀에 단독으로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조 연설 4군데 기업인 AMD, BMW, 존디어, 스텔란티스 등 이 중 AMD를 제외하면 모두 모빌리티 기업인 만큼 예전에는 CES라고 가전 박람회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모빌리티가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들을 찾으셨어요? 우선 CES를 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이번 올해 CES는 기업들이 미래의 기술, 이 생존 전력과 맞물려서 현실적인 논의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술 혁신의 발전은 이제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올해 CES에는 자동화와 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술의 혁신이 시대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왔지만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제약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과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의 시대에 살게 되면서 정말 효율성의 경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자동화와 가상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기술로서 AI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고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면 네. 그때 4G 기반의 스마트폰 기술들이 혁신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경기가 다시 화랑으로 가게 되자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관련된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23년의 경우에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나왔던 CES였고요. AI가 혁신의 주제로 부상을 하였고 여기에 관련된 자율주행, 메타버스, 로봇 등의 실생활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들에서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금리와 고물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게 기업들의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자율주행의 분야는 지금까지 3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레벨 2와 레벨 3단계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제품화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의 영역이 기존 자동차에서 그치지 않고 농업, 산업 분야로 확장하면서 수익화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이런 산업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이 이번 CES에서 나타났고요. 네. 소비자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기를 좀 더 판매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모두 예전보다는 다소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약해졌지만은 기술의 협업은 활발해지고 산업의 확장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밸류체인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 라이다를 만드는 업체들,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들이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까지 주가는 9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1월 6일 저점 이후에 루미나라고 하는 업체는 약 54%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그렇죠. 이제는 이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를 하고 루미나가 이제 기술을 제품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이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CES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이 모빌리티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빌리티 관이 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온전히 통째로,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지만 그간 가는 여정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모빌리티가 전면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고 이 모빌리티는 그동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시회 정도의 공간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보면은 전장 부품 업체들이 전면에 포진을 했고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한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모습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안정세에 들어갔고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임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CES에서 모빌리티의 첫 번째 화두는 자율주행의 확장성입니다. 자율주행의 기술이 기존의 자동차, 로봇과 같은 제품은 물론 농업, 산업, 해양, 건설, 우주와 같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막의 첫 기조 연설이 농기계 업체인 존디어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자율주행에 대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센서인데요.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는 만큼 무조건 이 센서들이 고사양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 외에 다른 농업과 같은 분야는 약간 저사양의 센서들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는 이제 글로벌에서 자율주행이 확장되게 되면 여기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SDV인데요. SDV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디바이스로 장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판매를 하던 산업에서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을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한계를 보였고요. 이제는 전기차가 단순히 보조금 지원의 혜택만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닌 전기차 자체의 구매 니즈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SDV가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SDV에서 핵심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높아졌다라는 점인데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모빌리티 분야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퀄컴, 모빌아이 등의 반도체 업체들은 차량용 고성능 AI 칩을 공개했고 구글은 차량용 OS,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클라우드 중심의 플랫폼을 공개를 네. 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산업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쭉 대표 업체들 나가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도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화두가 됐습니까? 메타버스는 작년까지 한번 네. 저희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기술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네. 물론 거기에 따른 투자의 버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실생활에 꼭 필요하다라는 기술의 인식이 약했는데 이번 CES는 자율주행 생활 전반 그리고 군사, 의료, 그리고 산업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기술의 경우에는 이미 완성도 측면에서 양산 단계까지 근접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상용화가 머지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의 화두는 몰입감인데요. 결국 XR 기기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B2C 소비자 관점의 컨텐츠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시연할 수 있는 기기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XR 기기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애플의 XR 기기에는 M2 프로세서, 마이크로 OLED 15개의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매우 고사양화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애플의 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이후에 그려지는 모습은 2008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하고 유사하게 흘러질 것 같습니다.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B2C 콘텐츠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콘텐츠 쪽에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XR 기기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중요해집니다. AR 기기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 VR 기기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OLED 이러한 용어들을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고요. 관련된 소재, 부품 업체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점에서도 이 메타버스에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성장 초입 단계에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 메타버스 기기들은 일반 스마트폰 대비해서 D램이 2배 이상 들어가게 되거든요. 반도체에도 좋겠네요. 그러면 연간 스마트폰이 10억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이 메타버스 XR 기기가 연간 1억 대 이상만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스마트폰의 이 부족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이번 XR 기기에 탑재되는 SoC 프로세서에 전반적으로 퀄컴이 많이 탑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퀄컴은 과거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인데요. 최근에 조금 뺏기긴 했지만은 다시 퀄컴을 주요 고객으로 데려온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애플이 XR 기기 올해 내놓는다고 하니까 애플이 하면 좀 다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는 있잖아요. 좀 기대감을 키우고 지켜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두 산업이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뭐 많이 있거나 핵심 종목들을 추려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센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내 센서를 개발하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는 대부분 비상장이 많이 있습니다. SOS랩, 비트센싱, 스트라드 비전과 같은 업체들은 비상장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넥스트 칩이라고 하는 업체가 센서 업체로 상장이 되어 있고 카메라에 들어간 ISP 센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모듈화해서 제품 만드는 업체가 현대모비스, HL만도, LG에노텍은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고요. 이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SDV와 같은 전장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만드는 인포테인먼트에는 LG전자와 모트렉스,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와 토비스, MLCC 콘덴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도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버스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 스마트폰처럼 이 XR 기기도 애플이 만들면 다를 것이고 애플이 만들면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생산을 위해서 장비가 많이 투자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장비는 이제 선익 시스템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FMM이라고 APS 홀딩스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면 이제 카메라가 14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LG노텍하고 나무가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소재 부품 업체로는 유프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결국 이런 XR 기기 전반적으로 메타버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컨텐츠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핵심 컨텐츠 기업이 뭐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이 판매가 되고 나면은 이슈가 될 텐데요.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게임 업체들, 오늘 보면 게임 업체들 주가가 좋은 상황인데 이러한 컨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놨다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CES에서 주목을 받은 자율주행 그리고 XR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